여러분 안녕. 오늘은 임진왜란을 살펴볼 건데요. 통상 임진왜란이라 함은 1592년의 임진왜란과 휴전협상 결렬로 재개된 1597년의 정유재란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참혹했던 전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은 약 200여 년 동안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비가 튼튼하기는 어려웠죠. 사실 이보다 더한 원인은 불안정한 정치에 있었습니다. 훈구와 사림의 권력 다툼인 사화를 기점으로 선조대의 붕당 정치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안위와 나라의 존립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관리들 때문에 전쟁 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1583년 율곡 2위는 한양에 2만의 군사, 각 도에 1만의 군사를 두고 전쟁에 대비할 것을 선조에게 간언하지만 선조는 이의의 시무 6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대비 첫 번째 기회가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오랜 기간 전쟁을 준비한 일본에 맞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1590년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정렬입 모반 사건을 두고 동인과 서인이 정쟁을 하던 시기라 겨우겨우 통신사 일행을 꾸려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정사의 황윤길, 부사의 김성일이 임명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사와 부사의 말이 달라요. 황윤길은 일본은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고 풍신수길도 꽤나 담대한 인물 같으니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반면에 김성일은 전쟁 준비는 일도 없고 풍신수길은 마우스 베이비 같이 생긴 인물이어서 그닥 걱정할 것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조도 황당하겠죠. 같은 걸 보고왔는데 상반된 보고라뇨. 여긴 약간의 정쟁과 책임 회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사였던 황윤길은 서인이고요. 부사였던 김성일은 동인입니다. 짐작이 좀 가시나요? 또한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대비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에 대한 책임 누가 지나요? 회피하고 싶었겠죠. 거하게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풍전등화의 조선, 끔찍한 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1592년 4월 13일 20만 명이 넘는 왜군들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명향도, 즉 명나라로 갈 테니 조선은 길을 안내해라 였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왜군에 맞서 부산진의 첨사 정발이 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고 동래 부사 송상현 또한 고군분투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왜군은 송상현에게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비켜라 라고 하자 송상현은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라고 하며 항전을 합니다. 이런 훌륭한 장수들이 안타깝게 전사하다니요. 방비를 했어야죠. 조정은 이일 장군을 보내지만 상주 전투에서 패하고 신립은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며 왜군과 장렬히 싸우지만 패하며 조선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임란 발발 후 20일 만에 왜군이 한양을 점령합니다. 조선의 재승방약 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된 거죠. 조선 초는 진관 체제로 왜적을 방어하였는데요. 많은 수의 왜적이 침입했을 때는 수적 열세를 가지게 되어 재승방약 체제로 바꿨던 겁니다. 하지만 재승방약 체제도 단점이 만약 적에게 패배하게 되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승방약 체제는 모든 병력을 한 곳에 집결시켜 전투를 벌이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선조를 찾습니다. 왜군의 승리 공식은 다이묘, 영주라고 하죠. 패배한 다이묘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상대에 의해 제거됩니다. 그럼 다이묘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승리한 다이묘의 휘하에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왜군은 선조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선조는 한양에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개성으로, 평양으로, 나중엔 의주까지 갑니다. 이때 분조하게 되는데 광해군 강의 때 다시 언급해드릴게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선조보다 인기를 더 얻거든요. 무튼 왜군은 선조를 추격합니다. 6월 달에 평양마저 왜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산발적으로 조선군이 승리하는 전투가 있었지만 조선군의 사기를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희대의 졸전이 벌어집니다.
1592년 6월 6일에 벌어진 광교산 전투 혹은 용인 전투로 불리는 싸움인데요. 이광이 이끄는 삼도 근황군이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대패합니다. 10만이 넘는 조선 관군이 불과 1600여 명의 왜군에게 기습을 당해 패한 전투입니다. 이번 강의 때는 제가 격한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많은 희생이 있었던 전쟁을 희화화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다만 저는 임진왜란을 추악한 양반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위정자들의 위선을 비판하고자 그런 격한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임진왜란 두 번째 강의에서 미역장군 왁기작가 야스하루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조선의 본격적인 반격을 전쟁의 승전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